구글 트래픽 비밀입니다. 구글, 저도 한동안은 사실 이제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부분에 피리 꽂혀갖고 몇 년, 한 10년 가까이를 들고 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구글의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사실 이제 검색엔진을 공부를 했었고, 이제 그걸 한국의 네이버 검색엔진에 적용하려니까 네이버 검색엔진은 검색엔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사실은 네이버 검색엔진, 이거는 검색엔진이 아니라 DB, 하나의 DB, DB다라는 그런 걸 깨달은 적도 있는데, 결국 저게 구글 같은 경우는 레리 페이지, 세리게이 브란트. 사실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기타 많은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언어들의 이름이 되게 유명한데 구글은 유별나게 이렇게 언어들에 대해서 이름이 별로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늘 세르게이 뭐 브란 같은 경우 되게 낯선 사람 같은 느낌이고 사실 지금도 가장 세계적인 영향력이 큰 것이 구글이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CEO의 브랜드는 그렇게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이 구글에서 만든 검색 엔진이 스파이더라고 합니다. 이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파이더 같은 이렇게 크롤링하는 검색 엔진과 또 색인하는 검색 엔진과 우리가 뭔가 검색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검색 엔진 이 크게 세 가지 역할의 검색 엔진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스파이더라는 걸 통해서 웹페이지에서 키워드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색인해 오는 것들인데 결국 구글의 첫 번째 페이지에 오르면 옛날 이야기죠. 하루에 수십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혜택을 누린 적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특정한 상품을 했는데 검색 결과를 하게 되면 한 100개 정도의 키워드가 거의 상위 노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네이버가 검색 자체를 아예 거의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구글 검색 엔진을 공부해서 네이버 검색 엔진 100개 정도가 노출됐었는데 그게 오늘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뒤에 가면 이제 관련성 있는 건데 어, 그런 경우를 저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은 측정 기준을 통해 측정 기준에 충족되면은 뭐 충족되지 못하는 페이지보다 무조건 상위 올리는 것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순위를 매겨줬습니다. 러셀 브레슨도 바로 이런 환경들에서 감자총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처음 러셀 브레슨이 소개한 퍼널이 바로 감자총 퍼널인데 바로 감자총 DVD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던 거죠. 감자총을 검색했는데 한 달에 18,000명이나 감자총이라고 검색이 되는데 정작 그걸 판매하는 뭔가 상품 판매를 하는데 없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러셀 브레슨이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자총 DVD를 만들어서 처음엔 되게 대박을 쳤던 거죠. 그리고 그 대박을 치기 위해서는 감자청이라 검색할 때 상위에나 링크돼야 되는데 그 링크되는 방법이 뭐다? 그 검색 결과에 백링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링크를 돈 주고 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검색 결과에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러셀 블슨도 마찬가지 구글 슬램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페이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구글 슬램이란 뭐냐면 결국 구글이 알고리즘 평가하는 기준의 알고리즘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평가에서 1위 했던 게 그 새롭게 적용된 알고리즘에 적용하면 화면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사실 검색 엔진 마케팅에서는 보이지 않는 건, 그죠? 검색되지 않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결국 슬램이라는 건 꼭 구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채널을 빌려서 그게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간에 다른 채널을 빌려서 할 때 늘 겪게 되는 바로 문제가 바로 이 슬램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독자적인 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 즉, 획득하는 구매자, 그죠? 를 획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슬램들의 상황에 벗어나서 그거와 무관하게 내가 내 독자적인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획득한 구매자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글 슬램 역사는 한 4단계 정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백링크가 얼마만큼 많은가에 따라서 랭킹이 정해졌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백링크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더 상위에 노출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적용된 단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그냥 백링크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 링크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마케팅 퍼널이라면은 퍼널 세계적으로 유명한 퍼널 연구소에서 만약에 우리 랜딩 페이지에 링크를 보내줬다면 그걸 훨씬 더 높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뭐 학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링크를 보내준 걸 더 가치 있게 쳐준 거죠. 그러면서 링크가 똑같은 링크가 아니라 링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게 2단계입니다. 근데 3단계는 뭐냐면 구글 동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다, 펭귄, 벌새, 판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중국이 돌아가면서 너무 화제가 됐죠. 자, 그래서 판단은 뭐냐? 결국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콘텐츠 팜이나 글고기 사이트를 하는 거를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계를 써서 소프트웨어를 써서 뭔가 링크를 긁어 오는 방식을 찾아서 전부 다 스팸 처리를 해버리거나 저품질 처리를 통해서 퇴출시키는 거죠. 펭귄은 뭐냐면 링크를 구입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 것을 또 찾아내는 것이었고요. 벌새는 이제는 키워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검색할 때 이 검색의 의도가 무엇이냐, 검색 의도와 관련성을 평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인공지능을 반영을 한 거를 바로 이런 벌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게 3단계 구글 알고리즘의 변화였고요. 4단계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 PC를 추월하면서 모바일 환경이 얼마만큼 최적화됐느냐를 저도 바로 점수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결국 뭐냐면 검색 엔진과 마케터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창과 방패의 전쟁을 벌이는데, 구글에서는 결국 양질의 검색 의도에 맞는 양질의 컨텐츠를 검색되기를 바라는 거고, 마케터는 어떤 방식과 수단을 안달해서 내 컨텐츠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고자 하는 이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것들이고요. 바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갱신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구글이 의도하는 거를 이해하고 그 구글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도록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네이버도 점점점 구글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거의 같은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플랫폼에서 드림백 찾기는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다? 바로 구글에서 정상급 블로그를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검색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에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블로그들, 독자가 있는, 현재 블로그에를 독자가 있는 드림백 리스트를 올리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검색 엔진 페이지에 결국 우리의 이상적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첫 번째 랭크되어 있는 키워드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클리퍼너스 같은 경우는 뭐 이상적인 키워드를 이렇게 10개를 정했고요. 세일즈 퍼널, 뭐 디지털 마케팅, 뭐 온라인 마케팅, 랜딩 페이지 같은 이런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롱테일 키워드. 롱테일이란 뭐냐? 긴 꼬리잖아요. 그죠? 긴 꼬리 전략으로 이거는 세부 키워드라고 보통 우리 롱테일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블루 키워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세일즈 여기에서는 클릭퍼널스에서는 이런 뭐 세일즈 퍼널로 검색했을 때 연관 키워드 또는 세부 키워드에서 할 때 뭐 세일즈 퍼널의 정의, 세일즈 퍼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롱테일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퍼블리싱 전략을 이해하고 계속 수립하기 부분입니다. 결국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를 훑어보면서 어떤 유형의 포스트가 상위 랭킹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패턴에 맞춰서 내가 포스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했을 때 먼저 검색 결과에 나오면은 1위에서 5위까지가 제목은 어떻게 썼는지, 제목의 키워드는 몇 번 넣었는지, 본문에 키워드는 몇 번 썼는지, 이미지는 어떻게 썼는지 이런 어떤 유형을 파악하는 게 내가 검색 최적화의 포스팅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는 거와 어떤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링크할 만한 자산, 그죠? 그 다음에 링크할 만한 자산을 파악하는데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좋아할 만한 링크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사이트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스크롤을 많이 할수록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구글의 트래픽의 또 랭킹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라이언 딜이 고층 빌딩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검색에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이렇게 상위에 노출되는 검색을 키워드를 문서를 찾는 거고요. 그 문서에서 보다 그 상위 랭킹된 기사보다 더 가치 있는 문서로 평가되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통해서 글을 포스팅하는 방식을 바로 고층 빌딩을 높게 만들기 위한 기사를 쓸 때 어떤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글자의 길이 뭐 구글 같은 게 1700자 이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 1500자 이하 이런 텍스트가 많은 것들 또는 이미지가 있는 것들 뭐 동영상에 있는 것들 이런 어떤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된 글쓰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더 나은 디자인, 더 상세하게 이런 걸 통해서 쭉 키워드의 어떤 중요 키워드의 빌딩을 쌓아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상위 노출을 방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거를 만들어서 내 거를 이렇게 포스팅만 한다고 상위 노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내 사이트의 지수, 내 컨텐츠의 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수는 쌓이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뭐 방치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고층 빌딩에 있는 컨텐츠를 찾아서 그들의 링크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우리 걸로 대체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곳을 찾아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링크를 포함한 것보다 훨씬 업데이트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링크를 바꿔주기를 요청하는 걸 통해서 성과를 얻은 사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서히 다가가기입니다. 첫째는 드림백 블로그들에게 뭐 이런 트래픽의 흐름들을 아까 이렇게 살펴보면 드림백들이 어떻게 트래픽이 흐르는지 흐름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블로그로부터 링크를 직접 얻을 수도 있다는 것들, 두 번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외부에 기고를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뭔가 신뢰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중요 사이트에 내가 직접 기고를 해가지고 기고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링크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도 중요한 하나의 어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나 이런 곳에 내가 작가로서 아니면 컬럼니스트로 활동하는 것도 서서히 다가가기에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돈을 써서 다가가기입니다. 이제 보면은 검색어 중요한 우리 꿈에 그리는 고객이 다가가는 키워드, 그죠? 대표 키워드 또는 세부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했을 때 거기 상위 노출되어 있는데 그 상위에 노출된 키워드에 아무런 링크도 없고 광고도 없고 이런 상황인 곳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들에게 우리 링크를 포함시키거나 배너 광고를 포함시키거나 그죠?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제안을 통해서 링크를 확보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장기적인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러셀 브랜슨이 경험했고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룻밤 사이에 트래픽이 물고가 터진 듯한 이런 경험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광고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구글 광고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을 하고 또 광고를 클릭하고 퍼널에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심과 또 구체적인 행동의 구체성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보다도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이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하고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는데 중요하게 또 광고비를 쓰는 것 자체를 너무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없는 웹사이트는 제거하라. 어떻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죠. 광고 있으면 오히려 광고를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광고가 있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죠? 또 노출이 많고 고객의 도달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뉴스레터 같은 경우도 광고가 있는 곳에 제안을 해서 광고를 우리 광고를 넣을 수 있는 방법 찾는 거고요. 웹사이트도 배너가 있는 곳을 찾아서 배너를 넣는 거고요. 뭐 구글 애드센서 광고를 하고 있다면 그 애드센서를 확인해서 그 애드센서에 노출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뭔가 빠르게 찾아서 그것을 타겟팅으로 해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폰을 채우기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링크할 만한 자산을 찾아서 링크를 시키는 부분들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돈을 주고 트래픽을 사서라도 이런 트래픽을 연결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퍼널을 트래픽을 구글을 통해서 트래픽을 우리 퍼널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